겸행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수공예 창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공예 하면 뭐 손으로 직접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수공예 창업 분야는 그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, 또 어떻게 하면 그 수공예 창업으로 그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지,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수공예 창업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아이템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먼저 그 향기 양초 공예업이라는 게 있죠. 요즘 상당히 그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캔들 아티스트라고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. 보통 한 8주 정도, 한 2달 정도만 배우시면 누구나 그 향기 양초 공예업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 주변에 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향기 양초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그 천연 비누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 한 2, 3년 전부터 우리 여성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 화학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이 비누를 만들어서 우리 뭐 가족들 중에 아토피가 심한 그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천연 비누 만들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,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수익을 한 달에 한 몇천만 원씩 이렇게 매출을 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자, 세 번째는 이게 펠트 공예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. 펠트라고 하면 털이 실로 방적되지 않는 상태로 바로 직물로 바뀌는 것을 보통 우리가 펠트라고 하고요. 그 펠트 중에서도 이 양모 펠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양모의 특성을 이용해서 털을 직물로 만드는 것이죠.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 양모 펠트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라든지 가방, 스카프 등을 이렇게 만드는데 상당히 그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네 번째는 그 구슬공예,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비즈공예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진주처럼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이렇게 비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비즈를 이용해서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뭐 구슬공예 또는 그 비즈공예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. 다섯 번째는 이 손뜨개.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양발을 짜고 이렇게 옷을 짜고 했던 이게 손뜨개가 요즘은 하나의 그 창업 아이템으로도 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없다.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손뜨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해 주는 곳도 있고, 또 창업을 지도해 주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. 자, 여섯 번째는 종이접기라고 해서 종이를 접어서 뭐 새라든지 옷, 배, 또 투구 같은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만드는 이런 분야도 요즘은 그 상당히 그 인기가 있고, 또 단체 교육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 종이접기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. 자, 일곱 번째는 그 구제의류 리폼업이죠. 구제의류 하면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제의류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리폼을 하는데, 대구에도 보면 이렇게 관문시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보면 이 구제의류 전문 그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요즘은 뭐 해외에서 그 중고 의류를 수입해서 리폼을 해서 대파는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여덟 번째는 그 핸드 페인팅 티셔츠 판매점이라고 해서 요즘 또 이 젊은이들 사이에 상당히 자기 개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분야가 핸드 페인팅 티셔츠 제작 및 판매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파 공예품 제작업이라고 해서, 아파 하면 프레스드 플라워 해서 이 생화를 말려서 각종 이 공예품을 만드는 일이죠. 예, 그래서 내가 뭐 백화점이나 이런 시장에 가서 제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보다는 직접 꽃을 따서 말리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요즘 그 고객들이 상당히 선호한다는 것이죠. 열 번째는 수제 다이어리라고 해서 다이어리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역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수제 다이어리 분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는 거죠. 뭐 이외에도 아마 우리 여성들, 주로 여성들이 이제 이 수공예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, 뭐 직접 뭔가 이렇게 자기 손재주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싶은 이런 여성들 참 많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, 자, 이 수공예 분야가 교육을 받고 싶은 여성들은 참 많은데요. 실제로 이게 이제 돈이 될 거냐 하는
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자, 수공예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, 좀 일단은 배워야 되는데 잘 만들어야 됩니다. 정말해서 고객이 돈을 주고 구매할 만큼의 수준으로 품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수공예 분야는 역시 이제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이 판로 개측이 생명인데, 수공예 쪽에 관심 있는 그 주부들이 많은 그에 비해서 이 판로가 잘 없다라는 거죠. 자, 쉽게 말씀드렸어요. 요즘 소비자들이 관심은 있는데 직접 돈을 주고 이렇게 구매하는 것은 조금 꺼리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 너무 저가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. 즉 마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. 그 수공예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한때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? 뭐 휴대폰 그 고리라든지 뭐 열쇠고리 이런 참 많이 유행했는데, 요즘 그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만들어도 이 구매하는 고객이 잘 없다. 그리고 판매가 되더라도 워낙 저가다 보니까 마진이 너무 박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차별성을 중점을 둘 거냐, 아니면 대중성에 좀 중점을 둘 거냐,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정말로 이제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, 내가 만들었을 때 정말 고객이 구매할 거냐, 아니면 고객이 그냥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구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는 이 수공예 창업을 할 때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, 정말 상품 판매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 근데 이 수공예 분야가 의외로 상품 판매 수익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상품 판매보다 오히려 교육 수입은 어떨까라는 거죠.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상품 판매 수익보다는 어쩌면 수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벌 수 있는 이 수익도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수공예 분야가 과연 프랜차이즈화는 가능할까? 내가 본사를 하고 가맹점을 내는 이런 프랜차이즈화는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만든 수공예 제품에다가 몇 가지 어떤 부가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는, 정말해서 이 수공예하고 관련된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또 관련 업종과 어떤 그 제휴하고 협력하는 이런 문제. 그래서 이 주부님들이 요즘 이렇게 복지관이나 뭐 어떤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다양한 수공예 강좌는 많은데, 정작 만들었을 때 어떤 판로라든지 이 매출이 별로 없다,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다른 제품하고 관련을 시켜서 함께 판매한다든지 하는.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걸 홍보하고 판매할 거냐. 자, 단가가 아주 저렴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수수료 빼고 나면, 또 이게 포장비라든지 배송료 빼고 나면 어쩌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수공예 창업에 대해서 몇 가지 수공예 창업이 가능한 어떤 분야라든지, 또 수공예 창업을 하려는 주부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